안녕하세요, 제넥스입니다. 물고기를 키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들이 필요해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물잡이나 여러 가지 상식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모르고 그냥 어항을 사놓고 바로 물을 붓고 바로 물고기를 키우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물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잡이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물잡이 해야 된다, 물잡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물잡이를 왜 해야 되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글씨 못 쓰기 때문에 악필이기 때문에 천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물잡이. 왜 이렇게 물잡이를 하라고 할까? 물잡이는 그 여과 사이클을 형성시키는 것을 물잡이라고 해요. 여과 사이클이 잘 된 물을 우리가 물잡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런 거 다 모르고도 예전 어른들 다 키웠는데 근데 그게 이 물고기가 그동안 왜 아팠던 이유들을 모르고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아프기 전에 또 우연찮게 우리가 환수를 통해서 그분들은 또 그 시기를 극복한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한 물을 만들어 주자는 목적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는 먹이를 먹습니다. 우리가 뭐 사료죠. 사료를 먹여요. 그러면은 물고기는 이제 배설을 하게 되죠. 배설은 뭐 오줌, 똥, 물고기도 오줌 쌉니다. 오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물고기도 물을 마실까 해서 민물고기는 묽은 소변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똥만 싸는 게 아니라 오줌도 쌉니다. 이게 부패하면서 암모니아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을 발생시켜요.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의 독성이 진짜 A급이다. 독성이 A급이에요. 이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점점 이게 물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 물고기는 점차 죽어가요. 이게 지느러미 썩은 병이 발생될 수도 있고, 뭐 아가미 썩은 병이 지느러미 녹음이 발생할 수 있고, 아가미가 썩을 수도 있고, 진짜 물고기가 발생할 수 있는 병이란 병은 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연찮게 그분들께서 뭐 이런 거 없이 키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모르게 여기에 이제 여과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암모니아가 진짜 많아질 시기에 또 우연찮게 이렇게 물을 환수해가지고 또 그거를 극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민하게 키워? 정말 그렇게 힘들게 키우기에는 우리가 진짜 물생활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물생활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을 좀 편하게 하자고.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이거를 진짜 관상어 목적으로 정말 대회 목적으로 그렇게 환수하면서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이거는 정말 부지런하게 해서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환수에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과 사이클 잘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물생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물잡이와 여과 사이클이 뭐냐면 물잡이가 된 어항은 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덜한 아질산은 뭐 독성이 B급이라고 쳐보죠. 이렇게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형성돼요. 이로운 박테리아예요. 이로운 박테리아. 몸에 좋은, 물에 좋은 이로운 박테리아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어항은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에 오는 타격이 좀 덜하겠죠. 근데 여과 사이클이 잘 된 어항은 얘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박테리아 아니에요. 또 다른 박테리아가 아질산을 이보다 덜 독한 질산염으로 변화를 시켜줘요. 이런 것들이 잘 잡혀있는 어항을 우리는 물잡이가 된 어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잡이가 안 된 어항들은 얘가 싸는 족족 암모니아가 그냥 직격탄으로 이 친구한테 가죠. 근데 물잡이가 된 어항은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해지기 전에 벌써 이 박테리아들이 아질산으로 만들어주고 또 이 아질산을 또 지들이 먹어가지고 또 질산염으로 분해시키고. 근데 이 질산염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환수를 통해서 희석을 시켜줘야 돼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박테리아는 뭐 이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를 좀 발생시키고 또 배양하는 곳에서는 질산염까지도 이제
분해하는 그런 기술들과 능력이 있으면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질산염은 최종 우리는 환수를 통해서 우리가 질산염을 희석시켜서 없애주는 역할은 이것만 사람이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근데 이 여가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항을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 질산염이 될 때 이때쯤에 뭐 일주일이나 뭐 2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뭐 20-30%씩 갈아서 이것만 희석해주면 될 일을, 이런 여가 사이클이 안 잡혀져 있는 분들은 뭐 2-3일만 지나도 벌써 물이 막 오염이 돼요. 얘네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물 갈아야 돼. 암모니아 발생되니까 또 계속 갈아야 돼요. 물이 또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물잡이라는 것을 꼭 하고 어항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잡이는 어떻게 하냐, 전문적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아주 간단하게 여가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어항을 사오셨잖아요. 물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과기를 넣어요. 여과기는 뭐 외부 여과기도 있고, 여과기의 종류예요. 여과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외부 여과기도 있고, 뭐 측면 여과기도 있고, 그리고 뭐 저면 여과기, 상면, 스펀지 등등등등 많죠. 뭐 거리식 여과기도 있고. 근데 이런 여과기들을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여과기를 왜 설치하겠어요? 여기 여과기를 설치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께서 좀 있던데, 여과기는 물고기가 이제 똥 싸고 못 싸고 하면은 이 여과기가 다 빨아들여가지고 여기 다 모이잖아. 여기 찌꺼기 모이잖아, 찌꺼기. 그러면 우리 찌꺼기 다 모아가지고 이제 물 빨아주면 되고, 뭐 그러니까 여과기 필요한 거 아니야? 이 찌꺼기 빨려고?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 여가 사이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여과기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 여과기 속에 이게 박테리아의 집이에요. 이 여과기가 박테리아의 집이에요. 이 여과기들 사이에 뭐 여과기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이 속에 박테리아가 다 살아요. 일로 물을 빨아들여서 이 속에서 이 친구들이 분해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찌꺼기 그냥 받아들이려고 여과기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과기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여과기들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대충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그릴게요. 여과기를 설치하시고 약 2주 정도 여과기를 이제 작동시켜서 2주 정도 순환시키세요. 길게는 한 달까지도 보는데, 뭐 열대어 키우면서 열대어들이 제가 뭐 잉어를 키우지만 잉어 같은 경우에 진짜 물잡이가 좀 많이 필요한데 배설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열대어 뭐 몇 마리 키울 때는 제 생각에는, 저도 지금 열대어 키우고 있지만 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2주 정도를 물을 순환을 시키세요. 그 대신 박테리아 활성제, 물만 돌리면 소용이 없겠죠. 물만 돌리면 그냥 수돗물인데 뭐. 이 수돗물에 박테리아 활성제를 아주 조금씩, 거기에 물에 써있는 용량대로 조금씩 넣어줍니다. 박테리아 활성제는 뭐냐면 그 미생물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미생물들의 먹이에요. 가끔가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박테리아 활성제 사오시고선 나 박테리아 사왔다고, 박테리아 넣어주면 여기 물잡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박테리아제예요. 박테리아제. 박테리아제랑 박테리아 활성제는 다릅니다. 박테리아제는 말 그대로 박테리아예요. 아까 말 그대로 이 미생물들, 실제 미생물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박테리아 활성제는 미생물들의 먹이에요. 일단은 이 박테리아 활성제를 조금씩 넣어서 여기에 이제 이 친구들의 먹이가 있어야지 이 친구들도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 조금씩 넣어주면은 저절로 이 박테리아들이 생겨요. 미생물들이 생겨요. 근데 조금 더 물을 빨리 잡고 싶다 그러면은 박테리아제를 우리가 이제 한두 방울씩 넣는 거죠. 이미 활성제는 들어가 있으니까, 먹이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 미생물들 넣는 거. 근데 이 미생물을 또 너무 많이 놓으면, 먹이는 쬐끔인데 이 친구들을 많이 놓으면 여기에 너무 활착을 해가지고 오히려 진짜 먹이가 없어서 박테리아가 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백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백탁이 여가 사이클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백탁이면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좀 나쁜 예죠. 그냥 과다로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죽는, 박테리아 먹이도 없는데 박테리아만 있는 그런 백탁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정 용량들을 넣어서 이걸 한 2주 정도 넣어주시면, 이 박테리아는 여과기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박테리아는 당연히 이 여과기에 집이랬죠. 아까 박테리아는 여기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깔아놓으신 바닥재, 또 물, 또 어항벽, 여기에 박테리아가 다 서식을 하게 돼요. 전부 서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초보자분들께서 좀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여가 사이클 다 만들어 놨어. 물고기 키우고 뭐 다 여가 사이클을 물잡이를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물이 좀 오염됐다고 환수를 해요. 환수를 하는데 이 물을 또 다 갖다 버리시고선 또 새 물을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야. 여기 있는 여과기도 갖다가 수돗물로 이제 깨끗이 닦아서 또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은 리셋되는 거죠. 처음 어항 사온 그날처럼 또 만드시는 거죠. 어항 벽을 또 깨끗하게 다 닦아가지고 친절하게, 이것도 친절하게 또 뭐 여과기 다 씻어주시고, 물도 깨끗한 물로 다 갖다가 넣어주시고, 그러면 첫날 갖고 오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주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해요. 그리고 이렇게 리셋해 놓으면 기존에 살던 물고기들 쇼크 받습니다. 쇼크로 죽거나 아니면 지느러미나 이런 데 다 이렇게 핏발 쓰고 또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서서히 물도 아까 말 그대로 질산염만 우리가 환수해주면 돼요. 질산염만 없앨 정도로 여기 한 20%만 이렇게 물을 빼주시고 또 새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환수하면 돼요. 만약에 뭐 여과기를 씻겠다, 여과기를 씻으려면 아까 환수하려고 뺀 물 있죠? 뭐 30%가 됐던 20%가 됐던 이 물을 받아놔요. 여기다 받아놔요. 그리고 이 어항물로 받아놓은 이 어항물이라고 하면 그렇고, 아까 환수하려고 빼놓은 물, 아까 환수하려고 뺀 이 물에다가 이 물로 이 여과기를 씻으세요. 이 물로 이 여과기들을 씻으세요. 왜냐면 이 수돗물에는 이 염소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기 있는 성분들이 여기 있는 여과기에 있는 미생물들을 또 다 이렇게 소실시켜요. 그러니까 이 소실을 좀 최소화하려면 아까 빼려고 그냥 그 받아놨던 그 물로 살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헹궈가지고 너무 박박 닦지 말고 다 갖다 버리니까, 실컷 잡아놓은 이 박테리아들 다 갖다 버리니까 살살 헹궈가지고 다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리셋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오늘 도움 되셨나요? 오히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잡이가 안 된 어항은 매일매일 뭐 이렇게 물을 갈아주거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물잡이 한번 잘 해놓으면 그 물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물고기를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참고하셔서 물잡이를 잘해서 물고기들을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여과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